네, 이번에는 마리아DB를 하둡 에코시스템 안에 아직은 뭐 하둡 자체만 설치를 하긴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하둡 에코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을 하둡 파일 시스템에다가도 저장을 해야 되고 뭐 마리아DB에 있는 데이터를 뭐 분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어차피 하나는 탑재를 해야 됩니다. 뭐 오라클이 되든 마리아DB가 되든 또는 뭐 포스트그레가 되든 아니면은 뭐 HBase 뭐 마리아DB 또는 뭐 포스트그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리아DB를 설치를 할 거고, 마리아DB는 데이터베이스는 하둡 01 요 서버에만 설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마리아DB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이제 그 라이브 AIO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설치할 때 완전 미니멀로 CentOS를 설치한 게 아니라 개발자 도구가 이미 탑재되어 있는 아마 설치할 때 소프트웨어 구성에서 이미 디벨롭먼트 툴 자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폴더 안에 빅데이터 이제 구성 환경 폴더 안에다가 여기 관련된 라이브러리 자체를 넣어놨기 때문에 걔를 활용을 해가지고 또 설치를 꼭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CentOS의 미니멀 버전으로 설치했을 때 완전 이제 최소 버전인 거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개발 환경까지는 기초 개발자 도구는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얘는 스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DB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DB 설치는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한 파일이 마리아DB 요게 있는데 얘는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 안에 네, 하둡까지는 끝났죠. 그 다음 이제 마리아DB 요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DB 다시 10.1.37 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제 파일질러를 통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전하고 동일하게 HK 마스터 안에 지금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가지고 넣어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크기는 대략 한 400메가 정도 네, 됩니다. 얘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다 이동이 되면은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둡 01로 먼저 접속을 해야겠죠. 뿌띠로 HK 마스터의 1234 일단 로그인을 하고 다운로드 폴더에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마리아DB가 아직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간혹 다운로드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압축 해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후에 압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hmod 775에서 마리아DB 에서 권한을 주고 read, write, execute를 사용자 측면에서 다 준 거죠. 그냥 7만 줘도. 네. 그 다음에 타르 해서 xzvf 해서 마리아DB 얘를 먼저 압축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축이 해제가 되면은 이런 폴더 하나가 생깁니다. 마리아DB 10. 뭐 이렇게 폴더 하나가 생기는데 얘를 USR 유저 폴더 밑에 있는 로컬 폴더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더 이름이 마리아DB 10.1.37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는 네, 아마 제가 다른 버전도 하나 설치를 할 때
나왔던 게 있는데 근데 일반적인 거죠. 얘가 설치되면 이 폴더가 생기고 얘를 요 USR 로컬 폴더 밑에다가 옮겨라, 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LL로 치면은 MariaDB 10.1.37 이런 폴더가 하나 생기고, 얘를 이제 muve해서 MariaDB를 어디로 옮기느냐, USR 밑에 로컬 밑에다가 옮겨라 라고 하면은 사용자 밑에 로컬 폴더 밑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그쵸? 네. 여기에다가 수도 명령어, 왜냐면 USR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그 사용자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얘는 MariaDB 쪽으로 다시 옮겨야 됩니다. 일단 옮기기 위해서 수도 명령어를 치고 sudo move MariaDB 얘를 USR 로컬 밑으로 옮겨라.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이 폴더 위치가 여기에 있는 그 USR 로컬 밑에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수도 따로 쓰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 권한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내가 왜 저쪽에 권한이 없지? 그러면은 그냥 수도 권한을 인가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무브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무브가 다 끝난 다음에는 두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요 ln 심볼릭 링크를 여기다 주입을 시켜줄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마리아DB의 여러 가지 버전을 이제 설치할 수 있는데, 계속 이제 마리아DB 다시 10.1.37 이렇게 막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얘 자체에다 링크, 이제 어떻게 말하면 좀 짧은 폴더 이름을 이제 명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DB, 나중에 이제 패스 설정이나 환경 설정할 때도 여기에는 폴더를 전부 다 써줄 필요 없이 그냥 마리아DB라고만 하면은 얘가 이 버전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이 폴더 이름으로도 접근 가능하고 마리아DB 이름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MySQL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용자를 하나 또 추가를 할 겁니다. 이제 루트로 접속을 해서 유저 애드 MySQL, 패스워드 MySQL 이렇게 해서 그 MySQL이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고, 그 MySQL이라고 하는 계정에다가 이 지금 현재 이동한 거 있잖아요. 이 이동한 거에 대한 소유권도 MySQL에다가 던져주고, 그 다음에 권한도 MySQL이라고 하는 애한테 던져주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어차피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그냥 설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루트에서 설치를 해도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모든 유저가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야 될 거기 때문에 굳이 MySQL 유저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하드과 이런 거랑 좀 다르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유저를 그냥 사용자에게 MySQL에다가 모든 권한을 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다 옮겨졌고요. USR 로컬 폴더로 가면은 이 로컬 폴더 밑에 요 MariaDB 요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볼릭 링크를 주는 거는 ln 띄고 -s 하고, 요 MariaDB 얘를 더블 클릭하고 우클릭하면 여기에 딱 바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 MariaDB라고 심볼릭 링크를 던져줄 거다 라는 거죠. ln-s에서 MariaDB. 예전에는 MySQL이라고 했는데 MySQL이 오라클이 이제 가지고 가면서 나중에 언제 얘가 또 유료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DB는 아직 완전히 이제 오픈 소스입니다. 이거 심볼릭 링크 자체도 퍼미션 디나이드가 떴는데, 제가 이거를 아예 -루트로 해서 루트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d vsr 로컬 하고 ln-s MariaDB 하고 MariaDB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들어가 보면은
요 마리아DB라고 하는 그 폴더가 실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원래 마리아DB 다시 10점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할 수도 있고 다시 cd 마리아DB라고 해도 접속을 동일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환경 설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컨셉을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루트 로그인.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MySQL이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어주고 user add MySQL 패스워드 MySQL 에다가 똑같이 그냥 MySQL 계정을 만들고 MySQL이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그냥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패스워드를 정말 간단하게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어렵게 만들어야겠죠. 이렇게까지 만든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여기 서버 0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기에 제가 하둡 0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바꿔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컨셉은 사용자의 어떤 소유권 이걸 이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앞에 있는 거는 사용자, 그 다음은 그룹, 그 다음에 기타 사용자인데 어차피 700건원만 줘도 지금은 제가 뭐 따로 그룹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775 뭐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소유권도 MySQL을 이제 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USR 로컬 보면은 지금 마리아DB라고 하는 애가 지금 루트 이렇게 이제 소유권이 다 다르잖아요. 얘를 CHOWN 하고 -R 리커시브하게 그 마리아 MySQL 땡땡 MySQL 그리고 어디다가 줄 것이냐 마리아DB 마리아DB 다시 10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소유권을 주면은 요 마리아DB라고 하는 요 폴더의 소유권 그룹 이제에 대해서 전부 다 MySQL로 그룹 사용자를 제가 MySQL로 만들진 않았지만 사용자 MySQL로 일단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볼릭 링크에다가도 소유권을 MySQL 사용자한테 이제 줘야 되는데 이건 똑같이 CHOWN 마이너스 심볼릭 링크에다 줄 때 마이너스 H 옵션 하나 더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R MySQL 땡땡 MySQL MariaDB 이렇게 하면은 MySQL 권한이 양쪽에 다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chmod 이제 이 안에 있는 파일에 지금 현재 권한을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오너가 있는 사용자는 맨 앞에 있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read, write, execute 주고 그룹 read, write, execute 기타 사용자에다가는 O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hmod 해서 -r 775 MariaDB 에다가도 여기다가도 주고 그 다음에 MariaDB에다가도 이렇게까지 주고 나면은 이제 요 안에 제가 MariaDB로 들어가면은 요 안에 이제 775 권한 read, write, execute, read, write, execute 그 다음에 기타 사용자한테는 read랑 execute 권한이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환경 변수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환경 변수 추가할 때는 MariaDB 홈이 어디 있는지 다른 쪽에서 알 수 있도록 주는 거랑 패스 해당 위치 여기에 등록된 위치에 있는 명령어는 어디에서든 실행할 수 있도록 경로를 줄 겁니다. 근데 MariaDB 홈 안에는 빈 바이너리라고 하는 실행 파일은 요 빈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고 스크립트 안에는 우리가 이제 DB를 인스톨하는 파일들이 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와 빈, 그 다음에 기존 원래 있던 패스를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보면은 vi etc 프로파일 들어가서 Shift G 누르면 맨 아래로 들어가고 기존까지는 이제
여기다 샵 하면은 그 여기다 커멘트를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약간 주석 같은 거 마리아DB 패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 마리아DB 홈은 USR 로컬 마리아DB 하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 패스는 원래 이미 만들어 놓은 마리아DB 홈 마리아DB 홈을 그대로 쓰고 여기다 빈 그 다음 땡땡 변수를 가지고 올 때는 달러를 쓰죠. 그래서 마리아DB 홈 밑에 스크립트 그리고 또 추가로 여기다 할 때는 추가 땡땡 달러 하고 원래 기존에 있던 변수 패스에 설정되어 있던 요 변수를 추가시키는 거까지 하고 나와주시면 되는 거죠. write and hit. 그리고 나서 얘를 적용시킬 때는 source etc 프로파일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준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또 저장되는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mkdir 해서 mdata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mkdir/mdata.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뭔가 테이블을 생성하고 뭐 인서트해서 어떤 값들을 넣으면은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누적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폴더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mdata로. 그 다음에 이제 copy. 원래 이제 마리아DB 자체에는 이미 어떤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이 있습니다. 약간 큰 내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가지고 쓴다라고 하면은 요 마리아DB 안에 있는 서포트 파일 밑에 있는 myhuge.cmf 파일을 etc 밑에 my.cnf 파일로 변환만 시켜주면은 일단 기본 설정 파일을 이 안에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cp 띄고 usr local 그 다음에 마리아DB 밑에 있는 서포트 파일즈 밑에 myhuge cnf를 etc 밑에 my.cnf 파일로 밀어 넣으면 뭐 이미 있는 거를 제가 yes 누르고 vi etc my.cnf 들어가 보면 요 안에 이제 MySQL 뭐 서버에 대한 설정, 클라이언트에 대한 설정, MySQLD 이런 설정들이 이제 있습니다. 기본 설정 파일을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MySQL에 어떤 이제 실행하는 실행 데몬 파일, 내가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MySQL 뒤에다가 얘가 원래는 MySQL.server가 실행 파일인데 얘를 요 위치에다가 이동을 시켜 놓으면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이 여기에 이제 시작 프로그램에다가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이죠. 거기다 등록을 시키면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systemctl 뭐 리스타트 MySQLD 하면은 얘가 요 MySQLD라고 하는 요 서비스를 실행을 시키게 되는 그 컨셉으로 가게 됩니다. 그 init.d에다가 이제 옮겨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cp usr local 밑에 있는 mariadb 그다음 support files 밑에 mysql server 이게 실행 파일인데 얘를 etc 밑에 init.d 밑에 mysqld로 넘겨라. 네. 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근데 MySQLD install DB 얘를 그냥 어디에서든 실행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 스크립트 폴더 안에 이 아이가 있는데 cd mariadb home 그래서 cd 스크립트 안에 보면은 MySQLD install DB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굳이 여기서 실행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미 패스 설정에서 얘를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폴더에서도 얘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mysql install db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베이스 디렉토리는 어디다? usr local mariadb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가 저장될 곳은 어디다? mdata라고 하는 곳이다. 그리고 띄고 다시 default 디폴트 파일은 어디에 있느냐? etc의 my.cnf 안에 어떤 이제 기본 설정 파일은 여기 안에 있다라고 하고 딱 엔터를 치면은 얘가 이제 설치를 열심히 해줍니다. 설치를 쭉 하면은
되는 거죠. 쭉 설치를 하고 이제 설치 완료되는 화면도 최신 걸로 해서 한번 하나를 캡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마리아DB라고 하는 게 이제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저 mdata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MySQL에서 어떻게 저장하는 그런 공간에다가도 소유권을 MySQL을 주고 똑같이 그 권한도 77호 설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hown -r 하고 MySQL 땡땡 MySQL 하고 mdata, 그 다음에 chmod -recursive하게 775/mdata 라고 이렇게 권한을, 그 다음에 소유권을 전부 다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한번 mdata로 한번 들어가서 그래도 한번 cd mdata 보면은 여기 mdata 안에도 이런 식으로 끄는 거 아니고, 네. MySQL 소유권 들어갔고 775 read execute가 적용되어 있는, 어차피 이제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다 read write execute를 할 거지만, 네. 거기에 대한 권한 설정이 완료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실행을 시킬 건데, 결국은 요 vi etc 밑에 mysqld가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mysqld가 얘를 실행될 때 거기에 대한 설정 파일들을 제가 처음에 그냥 인스톨 할 때는 다시 요 데이터 디렉토리를 아예 명시를 하고 실행을 시켰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실행시킬 때도 저게 계속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cd etc 밑에 vi mysql my.cnf 들어가서 쭉 내려보시면은 etc 밑에 init.d, 네, 왜냐면 얘는 이제 MySQL 설정 파일이고, vi etc 밑에 cd etc 밑에 cd init.d 밑에 vi 요 MySQLD에 MySQLD 이렇게 하면은 요 안에 이제 베이스 디렉토리라든가 데이터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 안에 얘를 usr local, 그 다음에 mariadb, 그 다음에 얘는 /mdata, 여기까지를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결국은 컴퓨터가 처음에 켜지고 MySQLD 서비스를 실행을 할 때 요 데이터 디렉토리는 mdata, 베이스 디렉토리는 usr local 밑에 있는 mariadb를 바라보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설정하고 wk write and cut 하고 저장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다시 한번 보면은 베이스 디렉토리, 그래서 얘도 하나, 캡처 하나 따로 빠져. 이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기동을 할 겁니다. 이제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서비스 MySQLD 스타트 하면은 실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뭘 할 것이냐, 그 다음부터 이제 systemctl 리스타트 MySQLD 하면은 요 MySQLD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 MySQLD는 어차피 빈에 있는 원래 MySQL.server가 실행이 되는 그 위에서 했었죠.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MySQL 어드민을 통해서 기동한 다음에 초기에 그 비밀번호를 MySQL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면은 그냥 나가고, 여기에다가 서비스 MySQLD 스타트 해주고, 네, 오케이 떴죠. 그 다음에 MySQL admin -u 루트에 대해서 패스워드는 MySQL,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하나를 캡처를.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제 제어를 하는 거는 총 5가지. 시스템 CTL 스타트 하면은 요 MySQLD 이제 서비스를 이미 한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스타트는 시스템 CTL 스타트 MySQLD, 정지는 스탑, 상태를 보는 건 스테이터스, 이네이블은 시작할 때 얘를 자동으로 실행을 시키라고 등록을 하는 겁니다. 디세이블 하면 시작할 때 자동 시작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스템 CT의 스테이터스 먼저 볼게요. 스테이터스 MySQLD. 즉 현재 얘가 정상적으로 지금 액티브 하고 있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스템 CT의 stop MySQLD 하면은 MySQLD 서비스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스테이터스를 치면은 얘가 inactive, dead, 죽었다 라고 뜹니다. 그다음 시스템 CTL start MySQLD 하면은 MySQLD 서비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스테이터스 보면은 액티브로 들어왔고, 시스템 CTL enable MySQLD 하면은 얘가 실제 체크 컴피그 요 위치로 이동을 해서 이제 언제나 이제 그 시작하는 걸로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MySQL이야 이제 보안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는 MySQL을 좀 편안하게 써야 되는 게 더 크기 때문인 거죠. 일단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MySQL이 이제 요 서버 안에 설치가 다 된 거고, MySQL 띄고 -u, u는 이제 유저를 내가 루트로 들어갈 거야. 근데 p 하면은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MySQL로 비밀번호를 지정을 해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딱 깔끔하게 떨어진 거고, show database 하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you have an error in your syntax, show databases, base SES 이렇게 해서 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현재 MySQL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건 테스트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create 데이터베이스 뭐 해서 하나하나씩 만들 수 있는데, 원래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여기서 만드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설치할 때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한글이라고 하는 한글 설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컨셉으로 보면은 과거 프로젝트 할 때 어떤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열심히 데이터를 하드베에 있는 거를 마리아DB에다가 열심히 이관을 시켰는데 나중에 딱 까고 보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한글이 다 깨져버린다. 한글이.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한글 설정이 의외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설치 자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설치보다도 이 한글 설정을 빼먹고서 하면은 조금 좀 타격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일단 지금 설정하고 제가 여기에다 한글 설정하는 것도 따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데이터베이스 명하고 내가 그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할 때는 use MySQL 또는 use 뭐 코포를 만들었으면 코포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elect host user password from user 하면 현재 있는 그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e MySQL 하면은 MySQL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 select user, 그다음 password from user라고 하면은 유저 테이블에 있는 유저와 패스워드, 그다음 호스트까지, 호스트도 있네요. 호스트까지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에 대해서 이렇게 호스트, 유저, 패스워드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요 루트에서 제가 만든 애가 MySQL이 이게 암호화돼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여기 MySQL에서는 좀 오라클하고 조금 약간
다른 게 사용자를 로컬 호스트용, 내가 그냥 내 PC가 나를 접속하는 용도 하나랑 외부에서 접속하는 건 여기다 퍼센트라고 하는 걸 쓰는데, 외부 접속용 아이디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 하나 만들 때 본인 접속용과 외부 접속용 두 개 세트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create user 계정 아이디 그리고 접속 위치 해가지고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user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코포라고 하는 그 계정을 만들고, 접속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local host, 그 다음 identified by 뭐다, 패스워드는 코포,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여기서 위에 키 누르면은 그대로 복붙되죠. 이 local host 말고 퍼센트까지도 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select host user password from user 하면은 이 코포라고 하는 애가 로컬호스트 나 자신 접속과 그 다음에 그 외부에서 접속하는 용도로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정에다가 grant all privileges on db 라고 해서 얘에다가 내가 grant 부여하겠다 all 권한을 privilege vileges on 어디다가 데이터베이스 이름 코포의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코포라고 있는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코포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없다라고 뜨긴 하겠네요. 코포에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 to 누구에게? 코포 골뱅이 로컬 호스트, 그 다음에 골뱅이 퍼센트, 전부 다 권한을 퍼센트에도 주겠다. 그리고 아까 show databases 하면은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없잖아요. 코포라고 하는 게 create database 코포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럼 코포라고 하는 계정이 코포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권한을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권한을 준 거를 내가 확인할 때는 show grant for 코포 골뱅이 로컬 호스트 하면은 실제 얘가 그랜트 유지지 온 모든 것 코포에 대해서 지금 이게 걸려져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권한 삭제는 하지 않고요. 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이 사용자도 만들었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프러시 privileges 해서 이제 인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한글 설정인데, 먼저 한번 제가 여기 설정되어 있는 곳에다가 여기에 제가 use 코포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고 create table, 그 다음에 뭐 테스트 언더바 코포 하고 여기다가 바차 하고,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아예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설치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설치하는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200번 페이지에서 넘어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으로 원래 HiveSQL이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dbeaver라고 하는 툴로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beaver라고 하는 애는 맥에서도 지금 접속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 그냥 단순하게 접속을 할 때는 솔직히 dbeaver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맥이랑 윈도우즈를 같이 쓸 경우에는 그래도 dbeaver만한 애가 또 없습니다. 요 빅데이터 플랫폼의 리눅스 안에 들어가면 요 dbeaver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저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나서
계속 넥스트 넥스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따로 없습니다. 그냥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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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음 하면은 이제 요런 디비버라고 하는 애가 디비버라고 하는 애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다 완료가 되고, 저도 원래 이제 쓰던 툴이 이제 하이드 SQL이긴 한데 디비버는 이제 맥하고 윈도우에서 서로 다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어떤 팀 안에서 어떤 사용자는 맥이고 어떤 사용자는 윈도우다 그러면은 실제 그 두 개가 같이 호환이 되는 걸 쓰는 게 가장 나이스한 것 같아요. 닫기 do not send. 여기 지금 이미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다 파일하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제가 그냥 삭제하고, 네,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접속을 하는 방법은 DB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서 파일 들어가서 이제 뭐 새로 만들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보면은 새 데이터베이스 연결이라고 하는 요 아이콘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딱 봐도 새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플러그인 플러스가 있죠. 여기다 플러스 버튼 누르고 여기에 이제 제가 SQL 중에서 제가 마리아DB에 접속할 거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리고 서버의 호스트는 로컬 호스트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192.168.137.100 100번이죠. 137.100이고 데이터베이스는 코포, 데이터베이스 이름 제가 코포로 만들었죠. 유저 이름은 코포, 패스워드는 뭐다? 코포다 라고 해서 제가 완료 써주시면 됩니다. IP, 데이터베이스 이름, ID, 패스워드 이렇게 하고 완료 치면은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코포 안에 테이블이 뭐가 있는지 보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다가 SQL 쓰고 싶으면은 SQL 편집기 열기라고 하는 얘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create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create 테이블, 어떤 테이블을 만들 거냐면은 테스트 코포 언더바 테스트를 만들 거다. 그리고 여기다가 컬럼 이름은 첫 번째 컬럼은 region ID 해서 여기다가 뭐 텍스트, 그 다음에 qty 거기에다가는 넘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여기서 실행할 때는 우클릭하고 SQL 실행이 컨트롤 엔터예요. 컨트롤 엔터. 네, SQL 에러가 떴는데 여기 넘버가 아니라 여기가 뉴메릭 해서 치면은 실제 텍스트와 뉴메릭이라고 하는 걸로 여기서 제가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F5 누르면 여기 코포 테스트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insert into 코포 언더바 테스트 values 하고 여기다가 region ID를 제가 뭐 한국,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고 실행을 시키면은 incorrect string 하면서 뭔가 문자 관련된 에러가 지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한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A01이라고 치잖아요. 잘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 실제 이 상태에서 제가 요 코포 언더바 테스트를 select 모든 것 from 코포 테스트 하면은 정상적으로 A01, 100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아까 들어갔던 애는 한글이 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한글 설정이 안 됐구나, 이걸 먼저 인지를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서 제가 이걸 먼저 설치를 했고, 다시 200번으로 돌아오면은 이거를 이제 한글 설정하는 방법은 이거입니다. 일단 MySQL로 일단 접속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코포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use MySQL로 접속을 한 다음에 show variables like 해서 내가 C 앞에 C로 시작하는 모든 그 정보를 다
확인해봐라. 왜 C로 시작하는 애들이 다 캐릭터 정보들이 다 있거든요. UTF-8, UTF-8, 뭐 라틴. 서버에 설정되어 있는 게 UTF-8이 원래 한글 그 인코딩, 한글을 인식하는 그 컨셉인데 얘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얘를 한글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려면은 나가주셔야 돼요. 일단 나가줘야 된다. 어딜 나간다? 여기 설정에서 exit 해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vi etc my.cnf 라고 해서 설정 파일을 좀 건드려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말고 서버 단을 설정하려면 요 MySQL 뒤쪽 여기를 설정해 주셔야 되고 요 위에다가 저 세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correlation 다시 서버는 utf8 언더바 유니 코드 언더바 ci 그 다음에 캐릭터 셋 다시 서버는 utf8 그 다음에 스킵 캐릭터 다시 셋 클라이언트 핸드 쉐이크 까지 설정을 해주시고 write and cute 한 다음에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시스템 ctl 리스타트 재기동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MySQLT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show variable 하면은 요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재기동 한 다음에 mysql -u root -p 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써야 되는데 mysql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use 여기에서 use 코포 한번 하고 show variables like c%c 하면은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면은 뭐 캐릭터셋 서버 UTF-8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동일하게 또 같은 테이블에다가 크리에이트 테이블 코포 테스트 2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코포 테스트 2를 만들고 insert connection was killed 그래서 얘 다시 리커넥션을 한번 해볼게요. 재연결 그래서 여기다 코포 테스트 2를 하나 더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코포 테스트 2에다가 처음에는 A01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실행시켜 보면은 A01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국 넣고 조회하면은 한국이 깨집니다. 분명히 저는 한글 설정을 했는데 얘가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가 아직 아무리 재기동을 해도 데이터베이스의 캐릭터 셋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바꾸는 방법은 alter database라고 하는 명령을 써주시면 돼요. alter database 코포 디폴트 캐릭터 셋을 내가 UTF-8로 만들겠다. 요거를 써주시면은 네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큰 그런 건 없고 그냥 use MySQL 들어가고 그래서 alter database 코포 그래서 디폴트 캐릭터 셋은 UTF-8이고 그 다음에 correlate는 UTF-8 언더바 general 언더바 CI 라고 치면은 alter database 코포 디폴트 디폴트 FAULT 캐릭터 셋 혹시라도 네 이거는 큰 캐릭터 셋은 UTF-8 correlate는 UTF-8 언더바 general 언더바 CI 하면은 네 아마 제가 아까 중간에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use 코포
들어가고,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코포 테스트 3라고 하는 걸 하나를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코포 테스트 3를 조회하면은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다가 A01 한번 집어넣고 조회 한번 하면은 코포 테스트 3에 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한국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한국이 정상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렇게 되고, 원래는 이제 기존에 또 만들어진 테이블도 캐릭터 셋을 또 바꿔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글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재기동할 때 한글 설정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아예 한글이 설정돼서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일부러 한글이 깨지는 거를 진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UTF 파일 넘어가고, 이미 제가 DB버를 설치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완료가 된 거죠. 네. 거기까지 하면은 일단 마리아DB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한 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다음번에 이제 해야 되는 건 이제 스파크 설치가 되는데, 스파크 설치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했죠. 네, 스파크 설치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했고, 이제 스파크 하드분 뭐다 분산 저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컨셉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화면에다 뿌려주는 거는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좀 활용해서 이 하드밴은 그냥 쓰레기 데이터 다 그냥 저장해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필요한 데이터는 마리아DB에다 이관해. 그리고 마리아DB에 있는 데이터를 나중에 정말 쓰기 위해서 화면이랑 이제 연동을 하는 거죠. 화면이랑 연동할 때 보통 하드밴에 있는 거를 연동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DB에 있는 데이터를 연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또 뭐 하드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스파크에서는 뭘 할 거다? 분산 처리를 할 겁니다. 실제 스파크는 하드배에 있는 데이터든 DB에 있는 데이터든 열심히 분석을 하고 또는 ETL 등을 통해 가지고 어딘가에 또 저장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어떤 또 플랫폼은 다음번에 또 진행을 할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마리아DB 설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